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8월 6일 수요일 오후 6시 3분 비트코인 현재 1억 5,900만원대 횡보 구간을 한번 이탈하고 나서 반등이 소폭 나왔지만 반등세를 좀 화끈하게 추가적으로 이어서 빠르게 V자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고요.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보자면 그래도 어제 일봉상 나름 아랫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소폭 반등은 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고, 또 반대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어제 찍어준 이 아랫꼬리 저점 자리 112.6K죠. 11만 2,600달러 정도는 좀 지지를 해 주어야지만이 이 구간에서 나름 조금 바닥을 삼아서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저점 자리가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그림이 조금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저점을 조금 갱신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11만 달러 정도를 한번 또 이탈시켰다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이제 그려볼 수가 있는데,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요 구간에서 나왔듯이 저점을 한 번 더 갱신을 해주는, 여기서도 이제 내려왔는데 소폭 반등을 해주다가 내려오고 나서 소폭 반등을 하지만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 자리를 깨면서 한번 저점 갱신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반등을 조금 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제 V자 반등이 여기서 안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저점을 깬 다음에 11만 달러를 한번 살짝 좀 이탈시켰다가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그림을 조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상당한 조금 약세 국면 맞고, 지금 자리는 조금 지지를 해주고 반등을 좀 해줄 것이냐, 아니면 한 번 정도 더 저점 갱신을 해주고 바닥을 조금 확인을 해주는 그런 작업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냐의 기로에 나와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이냐 반등이냐의 기로에 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반등을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는 요 자리죠. 112.6K로 여기서 저점을 살짝 높여준 구간에서 조금 바닥이 잡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번 위쪽으로 이제 상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롱을 본다라고 한다면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은 112.6K를 딱 손절을 잡고 상방을 한번 노려보는 전략. 그랬을 때 118K 정도까지의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자리를 좀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저점 갱신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자리는 손절 잡고 상방을 보는 관점이 유효. 그리고 숏 같은 경우에도 위쪽에 어쨌거나 이 횡보 구간에서 뚫지 못했던 박스권의 상단 자리 이 120K에 대한 저항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위로 이렇게 쭉 간다 하더라도 이 118K부터 120K 구간에서는 또 한 번 조정이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이 자리에서는 숏 자리가 여전히 유효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숏을 진입한다라고 해도 손절은 좀 짧게 잡고 진입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아까도 이 자리에서 이제 숏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손절을 처음에는 이 자리까지 손절을 잡고 숏을 이제 받다가 이제 조금 하락세가 제대로 조금 나왔기 때문에 손절을 좀 확실하게 요 정도 그 자리까지 좀 땡겨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뚫지 못한다고 하면은 줄줄 흘러내리면서 좀 하방이 크게 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숏은 요 자리 손절을 잡고 조금 소액 진입을 조금 해둔 상황이고, 조금 나름 수익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본 움직임은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나스닥이 열리고 나서 조금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나스닥이 열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쭉 빠지는 흐름이 어제까지 나왔었고, 나름 큰 하락이었기 때문에 반등도 지금 소폭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반등세를 조금 이제 이어갈 것이냐, 만약에 이제 이어가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쭉 또 한 번 더 빠질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롱을 보더라도 이 자리는 손절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숏도 이 자리는 짧게 이제 손절을 잡고 추가 하방을 보는 관점이 유효할 수 있겠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어쨌거나 좀 주의를 해야 될 구간이고요. 왜 이번 주까지 조금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주봉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비트코인이 역사적 신고가 123K를 찍고 주봉이 저번 주에 음봉으로 조금 장대 음봉으로 조금 나름 마감을 했고, 그러면은 이 추세 자체가 한번 꺾이기 시작했을 때는 큰 폭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낙차를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추세를 살리는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여기서 나왔던 조정폭이 똑같이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9만 달러까지도 한번 밀렸다가 갈 가능성도 이제는 조금 생겨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좀 조심을 하되, 다음 주 정도에는 만약에 이번 주에 장대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요 구간이랑 비교를 할 만합니다. 여기서도 장대 음봉으로 쭉 빠지고 나서 결국에는 바닥이 잡힌 다음에 뭐 조금 한두 번 정도 바닥 깨다가 대형 반등이 이런 식으로 터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대형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는데, 그 주요 이벤트가 바로 다음 주에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입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주요 투자은행들의 시장 전망치가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추세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관세의 영향도 이제 서서히 CPI에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2.3, 2.4, 2.7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3%라든지 2.9 이 정도로 또 높아진 추세를 예측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 예측치랑 거의 좀 비슷한 수준으로 실제치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측치가 만약에 빠르면 이제 내일이라든지 금요일 정도에는 시장의 예측치가 나올 건데, 시장 예측치가 만약에 높다, 2.7보다 높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 하락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주말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뭐 당장 발표될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CPI 본 발표도 중요하지만, 시장 예측치가 지금 이번 주에 어떻게 발표를 할 것이냐, 이번에 나올 그러니까 CPI를 좋게 볼 것이냐 안 좋게 볼 것이냐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조금 추가 하락을 좀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번에 CPI가 만약에 뭐 전달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다든지 2.9, 3%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9월에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85%까지 올라왔습니다. CME 페드워치 기준 보시면 85.5%까지, 9월에는 그래도 25bp 정도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지만, 이게 내려갈 수가 있겠죠. CPI가 안 좋게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것 또한 단기 하락의 쪽 재료가 될 수가 있고, 결국에는 8월에는 조금 더 약세 국면을 보이다가 결국에 9월 FMC를 기점으로 금리를 좀 내리는 시점에서 또 시장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시장에 굉장히 핫한 이슈는 다음 주 발표될 CPI에 대한 예측치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리고 본 발표는 또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게 좀 상당히 뜨거운 감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나스닥의 흐름도 계속해서 주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스닥도 이번에 저번 주죠, 목금 해가지고 좀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이번 주에 소폭 반등은 해줬지만은, 반등하고 나서 또 눌렸어요. 그러니까 이 눌리는 과정에서 비트도 좀 같이 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등할 때 같이 조금 반등했다가 눌리면 같이 눌립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움직임과 비트코인이 지금 비슷하게 같이 조금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나스닥이 한번 이렇게 눌러놓은 자리에서 제대로 이거를 돌파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요 자리 저점을 깨면서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나스닥이 주봉을 보시게 되면 결국에 저번 주 이 고점 자리를 좀 빠르게 넘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 하락폭이 조금 나온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도 좀 향후에 조금 더 약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고, 결국에는 이런 식의 약세를 만약에 이제 8월 달까지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9월 금리 인하 시즌과 맞물려서 또 이제 대형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의 흐름을 따라서 비트코인도 움직이는 건데, 전체적인 나스닥들의 이제 대장주를 좀 잠깐 살펴보시면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엔비디아를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 일봉입니다. 뭐 나스닥이 빠진 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빠지지도 않았고, 가격적인 이제 나름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 반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갭 상승을 지금 띄워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8% 정도 갭이 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갭을 이렇게 띄워놓게 되면은,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도 이렇게 갭을 띄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갭을 띄우고 나서 탄력을 받아서 좀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올라가다가 다시 갭을 메우러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갭을 마냥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고, 이 갭에 이제 띄우고 나서의 이제 저점 자리를 유지를 못하게 되면 갭을 메꾸러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도 이제 상당한 실적 그리고 AI 부문에서의 어떤 이제 비전,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갭 상승을 띄워줬다라는 것은 이후에 조금 더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190 정도까지는 팔란티어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상승세를 좀 점쳐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굉장히 또 나스닥 흐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대장주들의 흐름 자체는 아직 크게 꺾이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좋은 측면도 있다라는 점은 나스닥이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나스닥이 이 22,938이라는 이전에 이제 저점 자리를 좀 잘 지켜주면서 이런 식으로 좀 추세를 살려줄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만약에 이 저점 자리를 나스닥이 이렇게 깨고 내린다라고 한다면 저점 갱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 지지가 중요하고, 그럼 비트코인 기준으로 이 자리는 어느 자리가 되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요 자리입니다. 11만 2,650달러. 요 정도 자리 정도는 좀 지켜줘야 쭉 이제 상승 흐름을 조금 더 이제 지켜갈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반대로 얘기하면 이 자리 깨지게 되면 숏으로 저점 갱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비트코인이 조금 지켜줘야 될 주요 단기 지지선이 이 11만 2,650달러 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도 나름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왔거든요.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좋은 반등세를 보여줬고, 그만큼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살아있는 가운데 이거를 이제 단기 조정으로 끝내고 다시 한번 랠리를 이제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한 3,000달러 선까지 눌려줄 것이냐, 마찬가지 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심플하게 이 구간이 저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지금 3,350달러 정도 되는 자리를 여기를 찍고 좀 반등이 세게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눌림이 나오고 살짝 다시 추세를 좀 살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반등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3544 살짝 이번에 좀 찍어준 저점 자리 정도는 요 정도는 좀 지켜주고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돌파까지 이어주는 모습, 요 정도를 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손절을 잡고 조금 상방을 볼만한 자리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면 또 주말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기 때문에 한 수목 올려놓고 또 금요일에 하고 주말에 또 이런 식으로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다 단기적으로도 3544 정도 손절을 잡고 한 3,900 정도까지 찍어놓으면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익절하고 다시 눌림 자리를 보는 관점이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추세를 따라서 그냥 계속 올라갔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한번 이제 추세가 좀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 꺾이고 나서 반등이 나름 조금 세게 나왔었고, 그런 이제 조금 애매한 구간으로 좀 접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애매한 구간에서 우리는 배팅을 크게 한다든지 무지성으로 또 상승만 바라본다든지 그러기에는 좀 말 그대로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애매한 자리에서는 애매한 금액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애매한 금액으로 나름 손절가를 잡고 상방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손절은 굉장히 좀 짧게 가져가면서 롱 익절자는 좀 높게 보는 게 맞겠죠. 그게 바로 손익비 매매이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요 자리 손절 잡고 3,900까지 봤을 때 요 정도 손실 감안하고 위쪽으로는 좀 더 한 두세 배 정도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설사 이게 손절이 나간다라고 해도 크게 내 시드가 손실보는 없는 정도로 소액 정도로 좀 트라이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쓴다라고 했을 때 이더리움이 그래도 여러 가지로 이번에 비트보다도 반등이 세게 나왔다라는 측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이더리움도 그래도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좀 쓸 수 있는 사이클은 쓴다라고 한다면 이번 사이클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크게 꺾이긴 했지만 손절을 짧게 잡고 상승을 본다라고 했을 때 조금 아직은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 손절가를 어차피 짧게 잡고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탈을 하게 되면은 또 저점 갱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를 깨고 만약에 내려온다? 그럼 줄줄 흘러내려서 여기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도 이후에 이런 식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켜줘야 될 자리는 좀 지켜줘야 되겠다. 이더리움도 3,546달러 정도는 지켜줘야 반등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는 그래도 남아있는 하반기의 호재들이 이렇게 조금 있죠. 금리나 이더리움 스테이킹 허용, 그 다음에 이제 CPI도 만약에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의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401k 퇴직연금에 대한 기금이 이제 비트코인에 좀 추가를 할 수 있게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도 아마 조만간 발표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이제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 암호화폐 시장에 희망은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알트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뭐 새롭게 이제 상장은 하고 있지만 이런 거는 뭐 사실 조심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이후에도 조금 더 그래도 최근에 반등세를 보여주는 코인들을 좀 짚어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폴리곤이 최근에 나름 이제 주봉상 바닥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조금 옆으로 차트를 눕혀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일본 기준으로 보셔도 4일째 지금 상승세를 조금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바닥이 잡혔다라고 한다면 이번 바닥이죠. 268원 정도는 좀 지켜줘야 이제 주봉상으로 한번 위쪽으로 반등을 좀 크게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68원 손절을 잡고 위쪽으로 한번 올려줬을 때 여전히 600에서 700원 정도도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세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목표치를 조금 높게 두고 조금 스윙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할 수가 있고, 268을 깨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또 하방이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268은 손절을 잡고 상방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전히 이번 상승 불장에서 좀 상승세를 많이 못 보여준 잡코인이나 알트들이 이번에 이제 비트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요 고점 자리들을 이제 돌파를 할 때죠. 주요 이제 직전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할 때 조금 추격 매수를 해보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주중에 비트가 반등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주말에 또 알트들이 좀 독자적으로 또 펌핑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목금 조금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코인들 위주로 진입을 했을 때 주말 펌핑을 노려볼 수가 있고요. 그런 코인들도 계속해서 발굴을 해내고 있죠. 최근에도 뉴튼 같은 경우에도 크게 올랐었고 이후에 뭐 블라스트라든지 크로노스도 나름 좋은 흐름을 좀 아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라스트 같은 경우에도 아직 크게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주봉 관점에서 보시면 블라스트는 여전히 역대급 거래량이 지금 바닥에서 터졌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바탕으로 해서 위쪽으로 한 방 여전히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지금 비트가 약세를 보이면서 눌림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2.88 정도 여유 있게 손절가 세팅해서 위쪽으로는 이제 8원에서 10원 정도까지도 목표로 아직은 볼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횡보를 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어요. 이때처럼 이런 식으로 올려놓다가 조금 횡보하고 지지하다가 위쪽으로 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손절가를 짧게 잡고 위쪽으로 좀 크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 레버리지를 썼을 때 블라스트도 한방 여전히 노려볼만 하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알트코인들에 대한 분석도 실시간으로 손절가 목표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코인타임즈 아이디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비트코인에 비해서 그래도 이더리움이 반등이 조금 강하게 나온다라는 점은 조금 이제 알트코인들에게도 좀 긍정적으로 볼 여지는 있고, 다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을 나스닥을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좀 지켜줘야 될 선은 지켜줘야 되고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반등 추세, 특히 이제 W자 반등이겠죠. 이런 식으로 W자 반등을 해주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112,600달러 정도는 좀 지켜줘야 반등을 좀 세게 노려볼 수가 있겠고, 반등이 터져도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 120K의 저항이 굉장히 거셉니다. 여기서 한번 또 크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8에서 120K는 쇼타점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까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짧게 손절 잡고 롱 보고 내려올 때 숏 보고 그렇게 해서 타점을 좀 세팅을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밑으로 좀 크게 빠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빠지고 나서 CPI 발표를 기점으로 만약에 빠진 흐름이 나오면 다음 주 정도에는 바닥이 잡히고, 빠진 만큼 여기서 제대로 반등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빠지면 빠질수록 반등은 굉장히 세게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빠지는 구간에서의 무리한 물타기라든지 무리한 롱 진입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비트도 사실 깨지 말았어야 할 선을 지금 깨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 자리처럼 여기도 굉장히 오래 지켜준 자리 깨고 나서 이런 패닉셀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넓은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비트가 또 저점 갱신하고 내려간다라고 해도 아마 이 10만 달러 선에서의 강한 반등, 여기서 왜냐면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쭉 랠리를 쏜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저점 내리고 위쪽으로 쏜 자리죠. 그러면 이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10만 달러 근처에서는 또 굉장히 강한 반등을 한번 줄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끝나고 시즌 종료로 가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한번 반등 주고 이렇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형 반등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손절을 짧게 잡고 반등을 보겠지만은 그게 안 나온다라고 해도 어차피 104K 104,000달러죠. 104K부터 98,000달러 98K 정도 사이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정도 자리를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크게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점을 좀 내리면서 공포감을 좀 많이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98K를 어느 정도 지켜주는 선에서 바닥이 잡힌다면 위쪽으로 이제 대형 반등이 터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가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의 추세가 어느 정도 좀 끝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올려주는 반등은 사실 조금 마지막 반등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다시 10만 달러 리테스트를 간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일이에요. 추세가 주춤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사실 세력 입장에서 이렇게 주봉, 전체적인 주봉을 놓고 내가 세력이고 내가 물량을 이런 저점 구간에서 많이 담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현재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익절이 마려운 자리입니다. 왜냐?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계속 이제 사 모았던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이제 올라왔으면은 너무 무리하게 샀다 싶으면은 뭐 내가 산 그거의 일부는 익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세력들도.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부터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동결됐었던 약 10조 정도의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제 매도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블랙록도 이번에 어느 정도 좀 지갑 이동한 게 포착이 됐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이제 대규모 자금 유출도 발생을 했고, 실제로 ETF에서도 이렇게 자금이 조금 빠져나갔습니다. 온체인 분석에 따르면 블랙록은 이더리움 10만 개랑 비트코인 2,500개 정도를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이체를 하면서 거래소로 옮겼다라는 거는 이제 매도를 하기 위해서 옮긴 게 아니냐, 또 이런 시그널로 좀 시장이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또 나오는 걸로 봐서도 이제는 우리가 이제 상승, 롱 일변도로만 봤던 이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위아래, 어차피 타점들은 잘 나옵니다. 과하게 떨어지면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는 거고요. 또 반대로 과하게 올라도 단기 쇼타점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수익을 쌓아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사실 그게 이런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는 더 확실하게 수익을 쌓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 롱만 너무 보게 되면, 상승만 너무 보게 된다고 한다면 과거처럼 이런 하락을 두드려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뭐 사실 이런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숏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은 우리가 또 세력의 입장에서도 시장을 좀 바라봐야 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줘야 할 선을 지켜줘야 추가 반등을 좀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요. 최대한 그 안에서도 알트코인들은 좀 개별적으로 또 올라갈 놈은 올라가고, 많이 올랐다 싶으면 또 바로바로 빠지니까 그 안에서 최대한 이 흐름 안에서 현재 추세에 맞는 그런 매매를 하시자, 좀 스마트하게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위아래 타점들을 잘 분석을 해가면서 어제도 숏을 드렸었죠. 요 자리 돌파 못하면 이제 숏으로 크게 빠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지금 깨게 되면 이런 식으로 쭉 빠질 수 있다. 114K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지를 못하면 이제 크게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숏을 진입을 했고, 진입하고 나가지고 푹 이렇게 빠졌죠. 충분히 또 숏으로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숏으로도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 최대한 공유하면서 단기로 이제는 수익을 계속해서 좀 쌓아 나가자.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단기로 이제 접근을 했을 때 바로바로 그때그때 이제 수익을 챙겨 나갔을 때는 타점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활발하게 또 주중에는, 특히 주말에는 좀 제한적이지만 주중에는 특히 나스닥 열리는 시간대랑 1시, 5시, 밤 9시 이렇게 4시간 단위 기점으로 차트 변곡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자리들을 잘 잡아서 맥점 매매를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방망이를 좀 짧게 쥐고 수익을 쌓아 나간다는 마인드로 매매를 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